이제 공급 방법을 알려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도 아이가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게 자기한테 필요한 거라는 걸 알면 인지하면서도 사실 학원을 떠나서 집으로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행동이 바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돼서야 이 자기조절력을 길러주시려고 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너가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90팝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은 요즘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 자기조절 연습의 저자 이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학부모님들 그런 상담 많으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일단은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미디어 중독 때문에 맞아요. 발생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조절력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대다수의 남자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 자기조절력이 없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학습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이들 자기조절 능력이 정말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자기 주도력이라고 얘기할 네, 수도 자기 있고요. 주도력. 또는 자기 관리력이라고 자기 얘기할 관리력.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자기 조절력 안에 절제력이나 인내력도 우리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핸드폰이나 게임 같은 거에 좀 절제를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고민 많으신데 어떻게 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대부분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이 스마트 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은 부모님들께서도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단 중독이 되어 있으면 그 중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한테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스스로 그 중독을 개선할 수가 없고요. 온 가족이 부모님께서 함께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학교 끝나고서 집에 오면 무조건 이제 핸드폰을 전원을 끄고 네. 정해진 상자나 바구니들을 가족들이 먼저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과 분리되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한테만 그렇게 하게끔 하면 아이는 하지 않거든요. 자꾸 스마트폰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 가족들 모두가 동참을 해서 가족들도 이게 스마트폰을 안 하고 이 아이와 함께 이제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 부모님도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되고요. 아이가 스마트폰과 분리되어 있는 이 시간은 아이에게도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시간이 지루하거나 따분하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뭐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같이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빌려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뭐 간식을 같이 만들어서 요리를 같이 해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 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주거나 뭐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스마트폰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에게 그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은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점점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전 우리 자랄 때랑 환경이 되게 다르잖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할 일도 많고 이제 학원에 가 있고 그러니까 잠깐 짬 낼 때 그렇게 핸드폰 같이 자극적인 거에 빠져들기 쉬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핸드폰 외에도 즐거운 일이 많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네. 조금씩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중독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조절력이 학습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조절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어떤 학습적인 불안, 어떤 학습적인 단점들을 보이게 되는지. 학교에서도 문제의 행동을 보일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지를 못하죠. 네. 또 산만하죠. 네.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학습이 뒤처져 지게 되고요. 이제 가정에 와서는 선생님이 내준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놀자고 하면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이제 밖에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뭐 배가 고프거나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먹을 거를 찾거나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스마트폰 그 게임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참지를 못해서 숙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숙제를 다 끝내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문제는 또 풀지도 못할 거고요. 네. 그러고서는 숙제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네. 선생님한테 혼나면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학습에 참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부모의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도 부모가 이제 같이 도와주셔서 그런 분위기라던가 이런 걸 이끄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학습적인 부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집중 못하고 산만하고 뭐 이런, 그리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끝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절제적인 자기 조절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조금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 어떻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자기 조절력이 없다라는 게 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끝마치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절제를 하거나 지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힘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목표를 이뤄라, 반드시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부모님께서 아이들한테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뭐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어제 훈육했던 방식이 다르고 또 오늘이 다르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 효과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또 아이들도 이야기를 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실제로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들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하셨다던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가정에서 조금 따라하시기 쉬운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초, 중 때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습도 뭐 학원이라든지 부모님한테 가정에서 이렇게 학습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한테 온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편부스라에서 네. 할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고 또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의 이제 양육이나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이는 정말 전무한 상태인 거예요. 학습이나 네. 또 무엇을 또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아이가 이제 학원을 왔을 때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도 아이가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이게 자기한테 필요한 거라는 걸 알면 인지하면서도 사실 학원을 떠나서 집으로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행동이 바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미 이제 아이의 태도와 습관이 고착이 돼 버리잖아요. 그때 바꿔주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 이 자기조절력을 만들어주면 부모님께서 훨씬 수월하세요. 가르치기도 수월하고 효과도 금방 나타나는데 중고등학교 돼서야 이 자기조절력을 길러주시려고 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 때 좀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하고 뭐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사회에 나가서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 먼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부터 먼저 했죠. 예를 들어 어떤 거? 그 친구는 이제 네.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저도 크리스찬이긴 한데 그래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게 사실 고전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들이 있잖아요. 잠언이나 전도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에 대한 통찰력,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이한테 먼저 알려줬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전이나 잠언이나 아니면 공자가 쓴 논어도 좋습니다. 저는 논어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과 이 논어가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보편적인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준과 원칙을 딱 심어주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아이랑 같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그걸 한 10분 정도 같이 읽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주거나 아니면은 아이랑 이제 한 절씩 같이 읽는다든지 그래서 너가 느낀 점은 뭔지 지금 네 삶에 적용해서 어떤 행동들을 이제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잔소리는 하지 않고 그런 고전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아이들이 조금 자기 생각이 강해질수록 부모 말이 좀 안 먹히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이제 성인들의 좋은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여지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와 부모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우리 집만의 규칙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 그 아이는 잘 됐나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를 가르쳐도 좀 원하는 성과가 그 아이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그런 현상이었는데 아이가 점점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1등급을 받고 영어랑 수학이 완전히 바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등급 이제 올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전체적으로 2, 3년 만에 원하는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좋은 유의미한 이제 성과를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까 전에 작가님께서 자기 조절 연습 중간에 이제 자기 주도 능력도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또 관심이 자기 주도 학습을 조금 시켰으면 좋겠다예요. 그죠?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솔직히 엄마 실력이 아이 실력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마 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중고등으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점차 자기 주도 학습 굉장히 중요한데 뭐 작가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아이들도 실제로 가르치고 계시니까 자기 주도가 잘 되는 아이는 어떤 성향들을 조금 가진 아이들 그리고 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충되면 자기 주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자기주도력이 있는 친구들은 숙제의 결과물이 달라요. 주도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도 못하고 매번 안 해왔다고 하고 또 혼나기 싫어서 조금 하고 이러는데요. 자기주도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없는 데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가정에서도 자기가 몇 시에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스케줄을 짜거든요. 네. 내가 밥 먹기 전에 1시간 동안 영어 30분, 수학 30분 하겠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를 써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꼭 쓰고 그 딱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과제를 끝마치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력이 있으려면 딱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스터디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톱워치. 스톱워치. 예. 그리고 이제 스톱워치는 뭐 핸드폰도 그 기능을 해주기는 하는데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그죠. 자꾸 집중력을 잃게 그쵸, 되니까 핸드폰 전원을 끄고서는 다른 방에다 두고 네. 그래서 2가지를 꼭 얘기를 해서 그거 가지고서는 자기주도력을 기르게끔.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고학년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 플래너를 처음에 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쓰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톱워치 사용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스톱워치 사용하다 보면 이제 몇 시간 공부했다는 게 눈에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네. 성취감도 더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아이 공부 때문에 또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딱 2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 매일 작성하는 것과 그리고 스톱워치 사용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끝마치도록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기조절력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첨언을 살짝 하자면 아이들별로 스터디 플래너를 꼼꼼하게 쓰는 게 성격상 안 맞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그냥 저는 스터디 플래너 안 써도 그냥 일상 루틴이 거의 비슷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넘어가요. 네. 네.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제랑 오늘의 삶이 똑같더라도 계속 적어보라고 해요. 짧게라도. 네, 짧게라도. 그리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기가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했는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메타 인지력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오늘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 자기 절제력, 자기 주도 이런 능력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학습에도 분명히 큰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딱 한 가지만 추천하고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되나요? 네, 한 가지만 딱.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크거든요. 이제 말보다는 문서화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아이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말로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지치게 되고 감정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감정만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엄마가 짜증냈어. 그쵸. 엄마가 나 싫어하나 봐, 미워하나 봐. 그래서 말로 하시는 것보단 짧게라도 문장으로 써서 이렇게 행동계약서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꼭 빼지 말아야 될 것이 마지막에 서명을 쓰는 거. 서명. 네. 약속이군요. 완전히 약속이죠. 각서죠. 네네네네. 네. 그 행동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 자기가 그 문장을 쓰고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그 내용에 동의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직접 이렇게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죠. 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줘야 될지 조금 고민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